그야말로 이 녀석은 전체 내신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교과전형보다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하지만 우리 과에 넣어놓으면 진짜 잘할래요. 전공을 정확히 알고. 요런 애들은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게 맞고요. 나는 내신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니까 그러면 교과전형을 선택하는 게 맞고요. 그죠? 이거보다는 나는 정시를 더 잘해. 응? 난 이렇게 내신 이거보다는 그냥 평소 실력이 더 좋아. 이러면 이제 정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얼른 나한테 맞는 전형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선택을 하는데 반드시 한 개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2개 정도. 그러니까 정시 올인하면 안 된다고요. 정시 올인을 하더라도 수시에는 뭘 쓸 거야? 이건 있어야 돼요. 수시 아예 접고 정시 하겠어. 이렇게 하면요. 학교 와서 맨날 자요. 내신이 필요 없잖아요. 내신 기간에도 자요. 시험 대충 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가지는 위험합니다. 최소한 2가지 전형은 걸쳐놓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2022학년도가 처음으로 통합수능이 되면서 일어난 결과를 보면 일단은 정시가 늘어나니까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대학생활을 못했어요. 특히 명문대를 갔어요. 과잠바 입고 폼도 좀 잡아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애들을 만나 술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막 응원제 하고 막 뛰어다니고 막 춤추고 돌아다니는 게 없어요. 재미없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할까? 그래서 반수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정시가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얘네들이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갔는데도 그 전통에 엄청 바라고 갔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해야지 집에서 하고 있는데 특히 지방학생들이 더 심합니다. 개학을 했는데 온라인 수업이야. 반까지 얻어놨는데 그래서 그냥 그 반값 날리고 집에 다시 가서 온라인 수업 듣고 그랬잖아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재작년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정시 쪽으로 다시 반수하는 애들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고요. 인문계열 최저 학력 기준이 확 떨어지게 됐죠. 왜냐하면 수학이 1등급 받던 애들이 3등급이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등급이 확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수시에서 많이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떨어진 애들이 문과 학생들이 많아졌었어요. 그리고 문이과 통합수능이 이 정도 여파가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생겼다. 그리고 선택 과목에 따른 점수 차이 해서 그 데이터가 거기 들어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아는데요. 이거는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뒤에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능 역대급 난이도가 나왔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의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 이게 이제 작년도 입시에서 나온 얘기인데 전부 다 거의 정시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수시보다는. 수시는 딱 요거 하나입니다. 뭐요? 인문계열 최저 학력 기준을 못 맞춰서 수시에서 많이 떨어졌다. 이 얘기요. 자, 간단히 설명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수학에서 미적하고 확통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를 아주 단순하고 쉽게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A 공통 원점수 평균이라는 걸 더하게 돼요. A 조정 원점수라는 게 뭐냐 하면 공통 과목이 아닌 확률 통계나 미적분 성적을 낼 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 이게 표준화하는 점수거든요. A 공통 원점수 평균에다가 요 놈을 더해요. 요게 이제 Z점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표준 점수예요. 여기에다가 요걸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끌어안고 간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팀이 잘하면 미적분 본 팀이 잘하면 나도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더하게 된다고요. A 공통 원점수 평균을 더하게 돼요.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그죠? 물론 비율이 높진 않지만 자, 그래서 실제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확통하고 미적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이게 평균 점수 차이입니다. 이거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절대로 공개를 안 합니다. 확통 점수 따로, 미적 점수 따로 공개 안 해요. 이거 다 입시사들이 실제로 모아가지고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이거 공개 안 합니다. 미적 평균이 얼마, 확통 평균이 얼마 이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평균이 30.54, 50.58, 20점 나죠. 그죠? 그죠? 20점에서부터 20점을 더 받고 시작을 해요. 물론 이제 거기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제 그러면 실제로 뭐가 됐는지 한번 보자. 만점자들을 가지고 한번 봤거든요. 만점자들을 가지고 봤더니 3월 모의고사에서는 확통, 미적, 기하에서 최대 점수, 만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표준 점수가 미적분은 157점, 확통은 150점이 나와서 7점 차가 났어요. 그죠? 같이 만점을 맞았는데 7점이 부족했어요. 미적이 플러스 7점이 된 거죠. 자, 그렇게 그 다음에 5점 차, 4점 차, 2점 차, 6점 차, 8점 차가 나니까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을 내는데 골치가 아프죠. 점수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그죠? 어떻게 하든 점수를 줄여야 문제가 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성공을 했어요. 몇 점 차? 3점 차로 줄였어요. 만점자의 점수 차는 이걸로 줄였는데 3점으로 줄였는데 뭐가 문제냐? 만점 많은 애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니까 여기도 보시면 선택 과목 점수하고 여기 이렇게 점수해 놓은 걸로 봤을 때 자, 평균 점수 자체가 이거 이렇게 나요. 점수 차가. 그죠? 35.97 그 다음에 요거는 국어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여기 확통 같은 경우에 여기 보세요. 평균이 27.15인데 수학은 45.62가 나오죠. 그죠? 수능에서 이런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나버리니까 점수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바로 이 부분이죠. 이거는 진짜로 공개 안 된 내용이죠. 그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개를 안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자, 1등급을 맞은 학생 수를 대충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미적과 기하를 한 애들이 1등급이 94.4%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 전해는 50% 가져갔거든요. 문과에서 100명 중에 4등 하면 1등급이었거든요. 이과에서도 1등부터 4등까지가 1등급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손해를 본 거죠. 손해를 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체제가 아직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미 발표가 되어버렸죠. 그 정시까지 가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불리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이런 유불리를 더 부추긴 게 있습니다. 수학만 그런 게 아니고 자, 요걸 한번 보실게요. 매년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렵게 나온 과목을 잘하면 점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표준 점수가. 그래서 보면 불수능이 2019년이었어요. 2019년에 언어 만점자가 148명이었어요. 2020년에는 777명, 2021년에는 151명, 그 다음에 2022년에 몇 명인지 보세요. 28명입니다. 28명. 금년에 국어 엄청나게 어려웠죠. 그죠? 그죠? 자, 그리고 좋다. 만점자는 그렇다고 치고 1등급 인원수가 달라져요. 희한합니다. 보세요. 동점자가 많으면 그죠? 4%로 딱 못 끊고 4%에 들어가는 동점자들은 다 1등급이 돼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동점자까지 하니까 여기는 4.68%였는데 4.82%가 됐다가 4.4%가 됐다가 금년에는 정말로 4.01%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국어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어를 잘한 애가 영어 3등급 맞고도 이번에 서울대를 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과목을 수능이 정말 어렵게 나오고 내가 잘 받으면 최고입니다. 그죠?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에 의해 난이도를 어떻게 아냐고요. 그죠? 그래서 금년은 국어 잘하는 애들이 그냥 수학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에 의해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는 과목이 어렵게 나오면 최고입니다. 수능에서는. 그죠? 내가 엄청 잘하는데 영어처럼 엄청 잘하는데 1등급을 11% 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됐다는. 그래서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정시가 이만큼 어렵다. 요게 바로 탐구입니다. 금년에 이과 애들이 문과를 침공하고 쓰러뜨린 데는 수학뿐 아니라 과학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줬어요. 이게 표준 점수거든요. 그죠? 만점을 맞았을 때 표준 점수입니다. 여기까지가 사탐이거든요. 사탐은 63에서 68점이에요. 만점을 맞으면 표준 점수가. 근데 바탐은 보세요. 제일 높은 게 얼마죠? 77이에요. 77. 그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버렸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단지 수학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과학 잘 본 애들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봤어요. 표준 점수로 봤을 때. 그 해에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에 달라지는 거거든요. 표준 점수 내는 방법은 애들이 평균 점수가 표준 편차분의 내 점수에서 평균 점수를 빼는 거거든요. 어쨌든 뭐냐 하면 평균은 좀 낮고 애들 평균 조율이 다 몰려있는데 나는 잘 봤을 때 표준 점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과탐을 어렵게 내니까 표준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평균 점수가 낮아지니까. 과탐은 어렵게 안 낼 수가 없어요. 왜요? 최상위 애들의 변별력을 줘야 하거든요. 의대 애들. 동점자 다 붙일 수 없잖아요. 변별력을 줘야 되거든요. 얘네들 조금만 잘못, 작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물리 과목이 하나 틀리면 3등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부 만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돼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지금 대학 1학년 들어간 자연계 학생들이 탐구 잘 봤다. 그러면 그냥 다 몰려갈 수 있었어요. 물론 100분위를 쓰면 안 됐지만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들은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었는데 이런 이유는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딱 수학만 갖고 얘기하는데 탐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수시 모집 일정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라고 해서 이런 부분은 그냥 참고 자료니까 넘길게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수시 모집을 9월 달에 합니다. 9월 이전에 정리를 해놔야 되겠죠? 내가 어느 전형으로 쓸 건지 정리를 해야 돼요. 9월 달에 수시 원서를 쓰고요. 12월 달에 정시 원서를 쓰게 됩니다. 12월 달까지 정시 원서 쓸 때까지 아직까지 수시에서 마지막 추가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모집 인원 이제 거기 뭐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수도권은 일단은 전체 인원수가 줄고 어쩌고 하던 간에 수도권은 줄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도권 인원에서는 일단은 지금 2022학년도에 비해서 2023학년도에 약 10,000명 정도가 수시 늘어났고 정시는 오히려 7,000명 정도가 줄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수도권을 보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이제 수도권이거든요. 수도권에서는 지금 1,395명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수시에서 비수도권은 요렇게 요게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크게 저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한번 해본 내용이고요. 정시 부분이고요. 자, 2022, 2023년도에 대한 얘기 한번 봤고요. 이 부분은 이제 보시면 이 부분을 지금 기억하라가 아니라 어떤 추세로 바뀌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2022에서 2023학년도로 바뀌면서 대학들이 변경사항을 냈는데 그 중에서 특이한 내용들을 제가 좀 체크해 놨거든요. 먼저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학교장 추천 전형, 즉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그냥 1단계, 2단계가 없고 모두 다 면접을 봤어요. 근데 금년부터는 1단계에서 서류만 가지고 3배수를 뽑아요.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작년까지는 안 그랬어요. 모두 다 면접을 봤었는데 면접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보세요. 작년에는 서류 70, 면접 30으로 봤는데 면접이 50으로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을까요? 자소서를 안 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해서 일단 면접 쪽을 자꾸 금년은 자소서가 들어갑니다. 금년에 들어가는데 어쨌든 면접 구술에 굉장히 많이 점수를 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최저 학력 기준을 굉장히 낮췄었거든요. 근데 금년은 아니에요. 이제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됐느냐? 여기 보면 세 개 영역이 각각 3등급 이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3개 등급 합이 7입니다. 3개 등급 합이 7이니까 많이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최저 학력 기준을 올렸다. 서울대도 최저 학력 기준을 올렸다. 그리고 면접 비중을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고려대학교도 이제 등급에 대한 얘기 나오고요. 그 얘기는 됐고, 성균관대 논술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학생부 40이 들어갔었는데 학생부가 안 들어가고 논술 100%로 바뀌고 등급도 조정이 돼 있었고요. 성균관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작년에는 재적 인원수의 4%를 추천을 줬는데 금년에는 10%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추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 대상이 좀 늘어났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 지역균형 선발이 여기에서 보면 일단은 추천이 작년에는 인문계 2명, 자연계 3명이었는데 고3 재학수 전체 학생수 대비 5%까지 추천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추천 인원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럼 기회가 자꾸 생기죠. 그죠? 내신 관리 잘하면 추천을 못 받았었는데 이제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원수가 더 늘어나니까요. 그죠? 내신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아주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요. 보세요. 경희대학교 교과전형에서 작년에는 학생부 100%인데 교과 80, 출결 10, 봉사 10인데 출결 10, 봉사 10은 모두 다 만점입니다. 결국은 교과전형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새롭게 도입된 게 뭐냐 하면 교과 56, 출결 7, 봉사 7, 교과 종합평가라는 게 있어요. 서울대도 이제 이걸 하는데요. 교과 종합평가. 등급을 등급 그대로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겠다 이 뜻입니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부모님 지금 생각나시는 거 그겁니다. 그거 지역별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단지 수능 내신 점수만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종합평가. 그 얘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과전형도 사실은 알고 보면 순수한 내신 산정만 딱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국 외대 같은 경우는 그냥 학생부 교과 100%로 520명. 그 다음에 외대에서 면접형에서는 서류 60, 면접 40으로 면접이 10% 올라갔다. 자, 이 페이지까지 보니까 자, 추천 인원은 늘어났다. 그리고 면접 비중이 높아졌다. 교과를 순수한 교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종합평가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에서 여태까지는 그냥 교과 점수만 봤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아까 자소서에서 나왔던 얘기처럼 주요 교과에 대한 무게를 더 실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 과를 오려면 수학하고 물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쭉 있는데 이거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보시면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도 학생부 100%만 뽑다가 서류 30이 들어갔습니다. 교과 전형인데 서류가 들어갔다고요. 그죠? 교과 전형인데 서류가 들어갔다고요. 여기 보세요. 건국대학교가 학생부 100%로 뽑았었는데 교과 70에 서류 30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라고 해놓고 서류들을 계속 늘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변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수시였고요. 수시였고요. 그 다음에 정시 부분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자, 정시 부분에서 서울대에서 교과가 들어갑니다. 지역균형 선발에도 정시 모집에서도 지역균형을 따로 뽑고요. 일반 전형을 따로 뽑아요. 금년부터. 그래서 내신이 들어가요. 지역균형은 내신이 40%,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30%, 이렇게 교과 20%, 40%, 20% 들어가요. 자, 그래서 요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게 참 재미있어요. 교과 성적을 있는 그대로 등급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입학사정관 2명이서 얘 몇 등급 줄 건지 해요. A, B, C 평가를 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내신을 보긴 보는데 내신 성적을 보고 물론 등급도 보겠죠. 등급도 보고 여러 가지 내용을 봐서 입학사정관이 내신을 다시 내요. A, B, C로. 두 분 다 A 주면 만점. A, B 주면 1점 깎고, 그죠? B 주면 또 점수 깎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5점, 3점, 뭐 1점, 이렇게 점수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신을 보긴 보는데 단순 등급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좀 달라지는 점입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탐구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탐구의 비중을 높였어요. 탐구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렇게 조금 달라졌어요. 탐구의 중요도가 좀 높아졌다.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그 다음에 영어 탐구가 있는데 영어 성적 반영을 굉장히 낮추고 대신 국어하고 수학 부분의 반영 비율을 높였습니다. 정시에서. 그래서 대학마다 반영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등급만 가지고 어디를 가네 마네 이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겠죠. 딴 나라 얘기가 됩니다. 어쨌든 정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쭉 한번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대입 전형을 전체를 이해를 하자면 수시 60, 정시 40으로 이렇게 되는데 수시 때문에 미리 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결정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종입니다. 학종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학종. 그리고 교과하고 논술 같은 경우는 그냥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써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학종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자, 이제 2학년 학부모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아시죠? 내신 성적이 한 이 정도 됐는데 모의고사 보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애는 모의고사가 나은지 내신이 나은지 비교가 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신이 좀 더 좋으면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냐 학생부 종합이냐 이쪽으로 생각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정시가 더 좋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정시 부분을 하긴 하는데 반드시 몇 명 뽑지는 않지만 그래도 논술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논술이 사실은 뭐냐 하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실질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최저학력 기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 보러 가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경쟁률보다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논술은 꼭 논술학원을 다녀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다니고도 합격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시파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정시 공부하는데 열심히 해서 그러면 논술도 한번 생각해봐라. 특히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수학자라면 수학만 보는 논술, 과학까지 잘 보면 수학과 같이 보는 논술 이렇게 생각해서 논술 준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는 정시파야 해가지고 1학년 1학기 지나자마자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가끔 생기죠. 정명고뿐 아니라 특목 자사고 갔던 애들이 1학년 1학기 성적이 딱 오자마자 전부 자퇴를 하거나 그죠? 어디로? 학교에 계속 있으면 학종에 시달리니까 그냥 난 정시 준비할래 그래서 아예 자퇴하는 애가 있고요. 아니면 다시 일반고로 전학하는 애들이 많이 생기죠.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정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라고 넣어놨고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부모님들이 지금 우리 자녀들이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뭐가 되고 싶은지 그 세 가지 다 아시나요? 모르시죠? 이게 얘가 대체 뭐가 되고 싶은지 모르겠죠? 정해져 있는 학생도 있지만 안 정해져 있는 학생이 더 많을 겁니다. 문제점이 있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런 친구들도 학생부 종합 쓸 수 있어요. 지가 하고 싶은 쪽으로 하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생기부가 그렇게 쓰여집니다. 부모님이 인기 있는 학과, 취업 잘 되는 학과, 그 다음에 좋은 대학을 자꾸 권하다 보니까 얘가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말을 안 하는 친구도 있고요. 제가 컨설팅을 많이 해서 부모님하고 같이 오시면 부모님 잠깐만 나가 계세요. 둘이 얘기 좀 할게요 하고 얘기를 하면 다 얘기를 해요. 근데 부모님 앞에서는 난 되고 싶은 게 없대요. 기대에 못 미치니까 미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애들도 한 3, 40%가 있어요. 실제로 모르는 애도 3, 40%가 있고요. 정해놓긴 했지만 부모님이 워낙 바라시니까 반대는 못하고 계속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걔한테 물어보면 사실 저 여기 가고 싶지 않고요. 저는 이런 거 하고 싶고요. 한 애가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의 생기부를 보면 달라요.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그죠?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생기부를 딱 보면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동아리 활동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게 뭐냐 하면 수상이에요. 다른 애들에 비해 잘하는 게 수상이에요. 되고 싶은 게 진로희망입니다. 요 세 가지가 일치하면 학종으로 100점입니다. 요 세 가지가 일치하면 학종으로 100점인데 이 세 가지가 각각 날아다니잖아요. 가족 회의 다시 하셔야 돼요. 가족 회의 다시 하셔서 일치할 수 있도록 부모님도 좀 양보를 하시고 학생도 좀 하고 해서 하나로 일치시켜야 돼요. 그래야 학종을 볼 수 있습니다. 학종은. 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경영학과다 이렇게 되면요. 자, 생기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경영학과에 오려면 우리 대학들은 이런 친구들을 뽑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세특에 좀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경영학과도요. 대학 서열로 경영학과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요게 세계 대학 학과 평가를 한 거에 한국에 있는 경영경제학과의 세계대학 평가에서 순위를 나타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굳이 그렇지 세종대 같은 경우는 세종대 특화된 학과가 있잖아요. 그죠? 호텔 관광경영. 그쪽 굉장히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학과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학교 레벨만 가지고 보지는 말아라. 아까 내가 뉴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나온 뉴스. 지금 현재 자연계열에서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해서 합격한 애들 중에 10명 중에 5명이 정시 다시 보겠다라고 한다는 거요. 그러니까 무조건 학교 레벨을 높인다고 무조건 만족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학과 인재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면 좋겠다? 생기부에 기술이 되면 전공 적합성과 관련해서 대학에서는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거기 있으시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즘 심리학과도 많이 좋아들 하니까 심리학과 자료도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근데 심리학과도 이런 부분들이어서 심리학과 쪽에서도 이러한 생각, 문과인지 이과인지 헷갈린다. 이런 애들이 심리학과에 좋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의대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의대는 준비를 워낙 많이들 하기 때문에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있고 의대 가려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냉혹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 의대에서는 전국 어느 고등학교든 다 뽑아줍니다. 네, 서울대 의대에서는 지역균형 선발에서는 전국 어디든 우수한 애들을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입학사정관 수가 가장 많은 학교가 서울대입니다. 그죠? 서울대 수시는 전부 다 입학사정관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죠? 지역균형 선발도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석을 가리는 일을 가장 잘하는 입학사정관이 서울대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지방에서도 애들이 가게 돼요. 그 숨어있는 보석들을 잘 뽑아내거든요. 다른 학교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의대 쪽은 사실은 준비되어 있는 애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네. 저한테도 그거 해달라고 쫄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내가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연간 컨설팅을 하거든요. 연간 컨설팅을 하는데 저는 교육청에서 받으라고 하는 돈만 받지 더 비싸게는 안 받거든요. 근데 더 비싸게 줄 테니까 하라고 자꾸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컨설턴트들이 대치동에만 해도 수십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특이라든가 뭐 수행평가에서는 달라붙어서 해주고 하는 거 아직도 그 짓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수행평가에서 뭐 실험 뭐 이런 거 하면 해서 다 짜주기도 하고 논문도 뽑아주고 뭐 해서 공부시켜줍니다. 그런 짓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으로 의대를 뚫기는 상당히 준비한 애들이 많다고요. 준비한 애들이 많다고요. 자, 컴퓨터공학과는 이런 쪽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자료들은 거기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상에서 내 성적 넣고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교협에서 하는 대학 어디가 거기에 내 자료 넣고 하면 정시는 어느 정도 갈 수 있고 수시는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돼요. 2학년 정도 되면. 1학년 때는 아직 모르고요. 지금 성적 넣어보면 대충 알 수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애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애를 둘을 키워본 아빠로서의 얘기인데요. 아빠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할 수 있어, 해보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애는 이미 뭐 생각도 없는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자. 자꾸 이렇게 기운을 북돋아 주긴 하지만 애는 이미 현실이 파악되어 있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자신감을 주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자신감을 줘서 자기 진로를 아예 말 안 하게 하는 일은 오늘부터 없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는 이제 자료들 이렇게 쭉 한번 보여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떤 식으로 뽑는다 해서 자료 첨부했으니까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학교들, 지원하는 학교들 이렇게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뽑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놨고요. 교과 전형이고요. 나중에 이제 고민하게 돼요. 뭐가 되느냐 하면 교과 전형이 이렇게 수능 전에 면접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교과 전형으로 여기 붙어버리면 내가 정시 성적도 꽤 좋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붙어버리면 정시에 지원을 못하니까 그래서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은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합격 컷이 좀 낮습니다. 수능이 조금 부족한 애들이 좀 많이 오죠. 그죠? 정시하고 상관없이. 근데 정시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으면 여기 안 쓰겠죠. 붙어버리면 흔히 말하는 수시 납치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최저만 맞추면 될 수 있는 학교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수능 전에 보는 학생부 교과전형. 그죠?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화여대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이화여대 약대가 수시에서 최저가 너무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최저 맞춘 애들 거의 다 됐어요. 네, 그래서 최저가 이렇게 수능 전 면접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 성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달라진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밑에 있는 거. 진로 선택 교과. 위에 있는 건 똑같이 등급으로 나오는데 지금 애들은 등급으로 나오는 과목이 많지 않습니다. 2학년 후반부터 3학년 때까지는 전부 진로 선택 교과로 등급이 안 나오고 성취도로 나와요. A, B, C로 나와요. A, B, C, D로 나오거든요. A, B, C로 나오거든요. A, B, C로 나오니까 대학에서는 변별력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대학마다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그래서 보면 지금, 자, 교과를 어떤 걸 챙기면 좋을까 하는 게 있어요. 내가 가려고 하는 쪽에서 어떤 걸 챙기면 좋겠느냐 하는 과목들이 쭉 있는데요. 전 과목을 다 쓰는 고려대, 연세대가 있는가 반면에, 그 다음에, 인문은 과학 안 해도 되고, 자연은 사회를 안 해도 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서강대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을 다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외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이렇게만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인문, 자연이 학교마다 다릅니다. 반영하는 방법들이요. 그래서 너무도 복잡하죠. 자, 그렇게 하고요. 교과 전형이 이렇게 대폭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학교마다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보는데 보세요. 이렇게 동국대 같은 경우는 상위 10과목만 본대요. 그래서 상위 10과목. 그 10과목이라는 게 이거예요. 1학기 때 수학을 했죠? 2학기 때 수학을 했죠? 2과목이 되는 겁니다. 한 학기당 한 과목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과목이니까 상위 10과목이니까 잘한 거 골라 뽑았을 때 그럼 똑같이 3등급 맞을 거냐? 그죠? 똑같이 3등급 맞을 거냐?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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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맞을 거냐? 1호 맞는 애가 다 붙어버리겠죠. 그쵸? 그래서 잘하는 걸 더 잘하면 이런 대학들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골라 뽑아서 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신을 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학교별 추천 전형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학교별 반영 비율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적 좀 잘 안 나왔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잘하는 과목은 밀고 나가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우스개처럼 얘기했지만 나 정시파야 이런 얘기 이제 안 하셔야 돼요. 그래도 내 잘하는 과목을 지켰을 때 그나마 훨씬 가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정시가 늘어나니까 정시에 강한 학교들이 모두 정시로 돌아서서 그 녀석들의 리그가 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시 준비가 되어 있는 애들이요. 자, 요거 이제 인문자연 배치표가 있는데요. 같은 점수를 맞았을 때 금년에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요. 표준 점수가 만약에 393점이었다 이렇게 되면요. 자연계열로는 항공대, 항공운항과를 갈 수 있던 성적이 이쪽에 보면 연세대도 갈 수 있게 돼요. 인문계열로 돌렸을 때. 이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최저 학력 기준 궁금해 하실까봐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도 이렇게 보시면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은 그만큼 애들이 상향 지원이 아니고 적정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그죠?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넣어봤고요. 자, 요게 이제 학생부 종합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4가지 영역을 봤는데 이제 3가지 영역으로 바뀌었어요. 그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으로 이렇게 4가지로 봤는데 이렇게 3가지로 줄었어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바뀌면서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각 고등학교에서 생기부를 워낙 잘 써주시니까 그거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학업 의지 이런 부분 안 보겠다는 겁니다. 학업 의지는 그죠? 뭔가 없어도 얘가 의지가 있다고 표현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학사정관이 나 피곤하다는 얘기. 이거 좀 쓰지 마라. 있는 사실만 좀 기록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면 전공에 관한 관심과 이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죠. 그죠? 이 전공에 대해서 엄청 관심 많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쓰지 말라는 얘기
한 것만 좀 써라. 그죠?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도덕성이라든가 자기 주도성이라든가 경험의 다양성이라든가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든가 이런 거 미사역으로 화려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좀 빼버리고 실제로 있는 내용만 좀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하고 좀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선생님이 잘 써줘서 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찾아서 끊임없이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자꾸 전공에 필요한 역량을 쌓아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 성적 추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보시면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본답니다. 최상위 대학들은요. 은미체도 본다 이 뜻이죠. 그죠? 최상위 대학은 그렇다고요. 왜 다른 과목은 다 성적이 비슷하니까. 다른 과목은 다 1, 2등급 하니까. 그래서 은미체를 완전 버려버렸다? 뭐 일본어 버려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는 그것도 보겠다는 얘기예요. 유난히 소홀한 과목. 그 다음에 성적 추이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걸 이제 학업 역량에서 보겠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했느냐 자기 주도적으로 했느냐 태도와 열정이 어땠느냐 이런 것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지식을 확장하려고 했느냐. 내준 숙제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더 알고 싶어서 뭔가를 더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많은 점수를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을 하였는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 하면 이 과목은 점수 따기 어렵지만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 이 부분도 좋은 점수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새로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져온 자료들이 많은데 이 자료들은 전부 다 거기에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적인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내신 잘 따라. 내신 잘 따라. 그 다음에 세부능력 특기사항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수행평가 열심히 좀 학교에서 내주면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해라. 그리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담임선생님의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고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 출결사항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출결사항도 성실하냐 이런 부분 많이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고요. 서울대 부분에 대한 얘기는 주요 부분에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겠고요. 이건 이제 거의 다 학교에서 정명부에서 이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감점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감점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023학년도 재정예고에서 이런 게 생겼어요. 뭐냐 하면 지역균형, 수시 지역균형에서 최저 등급이 올라갔다. 뭐 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정시 지역균형에서 교과평가를 한다. 이 얘기가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교과 40점이나 들어간다. 근데 그 교과 40점 계산하는 방법이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어떻게 나와 있어요? 평가 등급을 A, B, C로 세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두 명의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조합해서 점수를 부과하는데 AA 받으면 5점, AB 받으면 4점, BB 받으면 3점, BC 받으면 1.5점, CC 받으면 0점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에서도 하는데 이게 단순 등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 뒤에 자료 첨부되어 있으니까 보셔야 돼요. 뭐냐 하면 전공과 관련돼서 이런 과목들은 좀 이수를 해라. 2024학년도 서울대 입학할 때 이런 부분인데 서울대에만 국한하지 않고요. 상위권 대학에서는 이런 학과들은 이런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서울대에서 발표한 자료이지만 상위권 대학들은 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누어진 자료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런 과들이 있고요. 그래서 앞에는 핵심 권장 과목이고요. 뒤에는 그냥 권장 과목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수능 반영에서 서울대가 획기적으로 바뀌었어요. 자연 계열이 과탐 1, 과탐 2를 해야 됐거든요. 이제 완해도 뽑습니다. 그동안 지역 의과대학에 너무 많이 뺏겨서 정시 모집에서 완을 해도 뽑는데 완을 한 아래 친구랑 완투를 한 친구랑 투투를 한 친구의 가산점이 있어요. 가산점이 있고요. 그리고 완을 한 애들이 지원하는 학과가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완투를 하더라도 한 과목은 반드시 물리나 화학을 꼭 해야 돼 하는 과들도 있습니다. 그 자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여기 이제 그 자료입니다. 여기 있는 이 학과들은 완투, 투투 세 조합 중에 선택을 하긴 하는데 물리나 화학 중에 반드시 한 과목은 들어가야 한다 하는 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다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완을 하면 0점이고요. 완투를 하면 플러스 3점의 가산점, 투투를 하면 5점의 가산점을 줍니다. 이게 이제 지금 고2 학생들의 서울대 전형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필요한 자료들 부분이고요. 자, 고려대학교에서 아까 진로 선택 교과가 A, B, C로 받는다고 했죠. 그죠? 근데 점수 계산하는 게 이렇게 해요. A를 받은 학생은 1등급에다가 1등급의 학생 비율이 플러스가 됩니다. 자, 가령 기하를 볼게요. 자, 1등급 학생들의 비율이 얼마냐 하면 59%입니다. 그죠? 59%가 되면 A를 받으면 1등급이 아니라 1.59 등급이 됩니다. 1.59 등급이 돼요. 그리고 A 부분에서 비중을 많이 한 68%를 해놨죠. 여기에서 만약에 B를 맞게 되면 몇 등급이 되느냐 하면 6.93 등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A, B, C에서 여기처럼 지금 반영 비율이 작아져서 이렇게 되면 화학2 같은 경우는 3.4 등급이 될 수도 있어요. B를 맞아도. 그래서 요거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분석을 하기 때문에 A만 맞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이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요 얘기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얘네들 많이 힘들거든요. 이것저것 다 하라고 하고, 그죠? 이거 뭐라도 성공한 학생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얘가 자존감이 안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거짓말을 해도 들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이게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한 분이 악역을 하면 분명히 다 받아줄 수 있는 부모님 중에 한 분 계셔야 돼요. 친구 욕하면 같이 욕해줄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욕하면 같이 이 전화할까? 이렇게 또 한번 해줘야 돼요. 따져줄까? 이렇게 안 하더라도 애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컨설팅을 많이 해봤지만 성적이 높은 애들일수록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한 여기까지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